안녕하세요, 교수님. 3학년 비방 김민정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동영상에 의해서 또 두 번째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은 셀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인트라코로널과 익스트라코로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거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하셨어요. 우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굉장히 다르죠. 인트라코로널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치관 내 쪽에서 연결되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코로널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치관 밖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합압을 받았을 때 이것은 좀 더 치아 장축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엑스트라 코로널은 좀 더 바깥쪽에서 유도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 인트라가 엑스트라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우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간 내에서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확성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실에서도 좀 더 좀 프랩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적합되어야 되고, 환자가 청결 같은 것을 좀 더 청결 유지 같은 걸 굉장히 잘 해야 되는 환자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좀 더 치료실에서도 좀 더 기공 과정이 좀 덜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치관내를 이제 삭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이제 번거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코로날은 치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청결 유지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좀 더 쉽게 청결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환자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간다면 익스트라 코로널로 많이 하겠죠. 네,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것에 의한 많은 조건들로 인해서 인트라 코로널을 선택할지 아니면 익스트라 코로널을 선택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세카 어태치먼트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만 봤어도 세카 리백스, 세카 아이디, 솔,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카 어태치먼트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어, 기능이 있어요. 우선 세카 어태치먼트는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고요. 그 다음에 resilient rigid 어태치먼트고, 그 다음에 adjustable 어태치먼트예요. 이런 세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카 어태치먼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어,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웃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웬만하면 겉에서 보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외형을 많이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겉에 있는 요철, 메일 하우징의 요철이라든지 이 스크루, 그다음에 이 메일 하우징의 스크루 홀, 그다음에 이 테이프한 외형과 그다음에 이 홀과 이런 것을 한번 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전면도고요. 여기서 중요할 점은 이 어, 디스크 모양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블랙메일,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랙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블랙메일을 껴서 나중에 다 레진 전입하고 주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태치먼트가 0.4mm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게 디스크의 높이가 0.4mm예요. 그래서 이것을 꼈다가 나중에 레진 전입한 다음에 굳으면 빼는 식으로 해서 그럼 거기도 0.4mm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선 여기
세카, 리벡스, M3에 대해서 여기는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세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interchangeable. 이게 스크류 홀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것을 뺐다 꼈다 하면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asy positioning.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외형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테이퍼 하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프하게 쫙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넣어서도 이게 같은 방향으로 위치되면서 넣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uide till the retentive are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홀이 있잖아요. 홀이 여기서는 어, 제일 좁은 곳이잖아요. 제일 좁은 곳은 이 홀이 오므라들면서 들어갔다가 딱 끝에 맞아서야 딸깍 소리를 내면서 딱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들어간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딸깍 소리로. 그 다음에 secure retention.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유지력 같은 것도 이 홀이 있음으로써 secure 유지력이 이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많은 종류로도 또 쓸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이제 쉽게 보는 익스트라 코로날 쪽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 이제 다른 종류의 어태치먼트랑 좀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덴처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서도 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적용용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M3와 M2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M3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디스크 타입으로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M2 같은 경우를 설명해 보자면요.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이 M2 맨 마지막 거를 같이 주조를 해서 나오면은 이 위에 있는 것을 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로 고정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M3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M2와 M3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보이네요. 근데 보니까 이 위의 방법들이 다 달라요. 위에 꼬랑지가. 여기서 보면은 이 요철이 있는 것과 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납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레진을 부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레진을 고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기로 되어 있고 이 요철되는 막대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형성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가 보여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장착되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보였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마지널 리치가 맞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차설 보철물을 고려해서 피멜을 정중앙에 위치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은을 고려해서 패시브한 접촉. 만약에 딱 넣었을 때 그냥 패시브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꽉 눌러서 한다던가 하면은 치은에 무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치은에 언젠가 이렇게 무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패시브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메일 파트에 대한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얄쌍한 것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스크류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전한 트랜스버한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들도 이제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벡스 마이크로고 이게 리벡스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 전 동영상에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마이크로 뭐였죠? 그 전에 있던 ERA인가? 네, ERA도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이크로하고 스탠다드를 수직 고경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마이크로를 설정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유지를 덜 받겠죠. 그래서 최대한 수직 고경이 되는 한 최대한 이제 굵은 걸 사용하는 게 좋다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 한 최대한 이렇게 굵은 걸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30도, 45도, 60도의 종류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딱 이제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치은이 퇴축이 많이 된 게 있고 적게 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0도는 치은 퇴축이 덜 돼서 옆에 거랑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45도는 어느 정도 진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60도는 정말 많이 치은 퇴축이 돼서 많이 기울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치은 퇴축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도가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외의 것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더 깎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달아주고요. 이것은 이제 외형에 따라서 컨터에 맞춰서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또 한 번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피메일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거는 타이탄으로, 티타이탄, 아이고, 티타늄으로, 티타이탄이래요. 티타늄으로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이제 설명하다시피 이제 그냥 본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백금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프레셔스 메탈이나 백금 알로이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주조를 껴서 바로 주조를 해버리면 되고요. 이것은 똑같이 바로 주조를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non precious alloy 그러니까 비기금속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제 티타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아까 봤던 그 경사도에 따라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걸 안에 껴가지고 이제 본딩을 해서 이것은 이제 주조를 해서 나오면은 이것을 따로 본딩을 해가지고 끼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경사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것은 이제 precious metal하고 백금 based alloy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넣어서 바로 캐스팅 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도 같은 거고요. 이것만 비기금속인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메일 파트에서 3 working procedure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보면은 그 요철이 있는 것과 뭐 이렇게 끼인 막대기가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서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더링 테크닉 마지막 다이렉트 리텐션 in acrylic resin에서 이제 그것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메일 파트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출하는 건 아까 전에 이렇게 솔더링을 해가지고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 여기 솔더링 하는 방법은 이 위에 부분을 이제 파실 든저 쪽 그 프레임 쪽에 같이 솔더를 해보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아크릴 레진 속에 퍼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으면은 아크릴 레진이 이제 좀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이 솔더링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이게 이 솔더링 하는 건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개로 나눠 놨어요. 아까 봤던 그 멜파트 뚱뚱한 거 M2와 M3도 있고 뭐 경사도에 따른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요철 부분이 있는 것 중에도 뭐 이렇게 똑같이 모든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어서 술자들이 좀 더 조정을 많이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똑같이 하는 건데 이제 또 크게 보여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철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것도 똑같이 위에 주조 솔더링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끼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이렇게 레진 안에 넣는 건데 레진 안에 넣는 이 파트들 또 각각 다르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종류별로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세카 이노베이션스
2003. 네,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어요.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각각 따로 파트마다 있었는데 2003년에는 이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방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 리렉스 M3에 대해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저희가 항상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대치를 왁스업을 해가지고, 멜파트를 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된 게 보이죠? 여기 다 왁스로 연결을 했고, 연결을 한 다음에는 이제 외형에 맞춰서 서베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도 다 이렇게 깎아서, 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조를 해야겠죠? 이제 주조를 해서, 나온 모습이고요.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패스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캡도 제작해주고 해서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레진도 전입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줍니다. 박스 디자인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 구멍을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일리프하고 이런 거 블럭아웃 다 해준 다음에 똑같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내화성 그 매물재로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왁스업했던 방법으로 해설된 왁스업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위에 왁스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달고 하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셀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 두 개가 동영상이 더 있네요. 네, 얼른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